네, 미국 대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애초에는 저희가 이 시간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좀 빠르게 윤곽이 드러났고요. 트럼프 당선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떨지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곽병렬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박빙 예상했던 여론조사와 달리 압승을 했는데 선거 결과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워낙 전문가들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박빙이라고들 다들 했는데, 사실 우리 장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싱겁게 끝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좀 전문가들의 예측만 놓고서 사실은 시장 반응을 좀 감안을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가 좀 됐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박빙이라는 것들을 좀 감안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좀 어제 어긋나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선과 함께 상하원 선거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공화당이 일단 상원 다수당 자리 4년 만에 탈환했고요. 하원도 이제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공화당이 이렇게 모두 승리한다면 앞으로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트럼프 1기 때도 이렇게 다 석권하지는 못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당이 좀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입지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부 이제 입법과 행정 권한을 모두 이제 트럼프 2기는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네. 지난 어떤 정부보다도 굉장히 좀 힘이 막강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하원 선거는 미국은 2년마다 있고, 네. 그 다음에 상원은 이제 6년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씩 이제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렇더라도 한 2년 정도 있다가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영원할 거라고 또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이 앞서 나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화당이 다 차지하게 되는 레드 웨이브가 나타나게 되면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했던 공약들 이런 거 이행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예. 사실상 트럼프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네. 사실 지난 1기 정부 때를 보면 2016년 당시 대선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봤더니 사실은 절반도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중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말들과 실제 이제 인수위가 꾸려진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일에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거를 또 가늠하고 또 그 사이에 또 시장 환경이 또 바뀌는 부분도 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되게 고정된 거라고 생각들 많이들 하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지만, 네. 그조차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황 변수에 따라 또 좌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안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려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우려들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재정 적자 확대되고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 정책의 가장 핵심은 감세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돈 쓰겠다는 것들이 많게 되면 당연히 재정 건전성은 악화된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우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트럼프 1기 때의 재정 적자 규모를 같이 보면은 네. 오히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바이든 때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사실 그러니까 바이든 때 나빴던 거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재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상황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초기에 집권했을 때만 해도 미국 경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심하지는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약을 했을지 몰라도 재정 적자 규모가 아주 갑작스럽게 커지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 당연히 이제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관세 계속 높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또 중국이 또 그에 대해서 준비들을 착실히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사실은 중국도 트럼프 1기 때부터 계속 줄곧 써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보다 영향력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보기도 또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은 분명히 상존하고 우리도 당연히 경계를 하긴 해야 되지만
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11월 FOMC 결과 나올 텐데 연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고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금리 인하 행진도 멈출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던데 이게 재정 정책,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건데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재정 때문에 재정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렇게 보는 건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재정을 한 번에 썼을 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아마 인수위가 이제 곧 꾸려질 것이고 인수위 때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둘 겁니다. 먼저 쓸 것과 나중에 할 것들을 정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인수위에서 어떤 식으로 로드맵이 나올지를 한번 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미국은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좀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도 발표가 됐지만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아직은 경기 부양을 해야 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될 굉장히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FOMC는 사실은 제 생각에 그냥 예정대로 25bp 인하가 될 기원성이 굉장히 좀 높고, 이때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기자회견 때 하는 얘기들을 조금 유념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나올 FOMC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고 앞으로 그 파월 의장의 발언도 앞으로의 그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발언도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 보니까 105포인트대로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환율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희가 굉장히 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봐서는 2016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은 사실 지금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대부분 사실은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역전을 했던 상황이고 그 충격이 굉장히 좀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막상 승리한 이후에 집권한 이후에는 줄곧 달러 강세가 조금 누그러졌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 쪽으로 조금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선 지금은 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들 때문에 달러가 굉장히 좀 선호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제가 봐선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좀 누그러질 개연성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트럼프가 내놓는 정책들이 훨씬 더 가시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적응해 간다. 라고 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달러 강세도 누그러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강달러 전망의 외환시장 변동성 커지면서 한국은행 결정에도 좀 변수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 추가 금리 인하의 부담으로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외 금리 차가 사실은 만약에 더 좁혀지게 되면 당연히 원화보다는 달러가 훨씬 더 선호가 될 개연성이 있으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의 정책도 그렇지만 지금 기본적인 정책이 어떤 글로벌 정책보다는 지금 우리 당장 우리 국가에 먼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필요성이 훨씬 크다라는 쪽으로 각국들이 지금 방향을 선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그 트렌드에 맞게 본다라고 보면 우리 역시 전 세계 지금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정책으로 지금 선회를 대부분 한 것처럼 그 길을 갈 개연성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굉장히 급격하게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훨씬 더 완화적인 기조로 갈 개연성들은 아마 계속해서 조금 암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고요. 일단은 지난밤에 뉴욕 증시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고 역사적으로 볼 때 대선 이후의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를 반영해서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는 지난 2016년뿐만 아니라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전에도 보면은 선거가 지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들이 사실은 선거가 있는 그 분기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 맞게 그 정책에 맞게 투자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결정이 된 다음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들을 하나 둘씩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 기업들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업 심리가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를 그냥 기업 심리라고 생각하면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랑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거의 비슷한 궤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역시 미국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우리 수출에도 어느 정도 가시성을 높일 기여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펀더멘탈하게 보면은 그래도 선거가 지나고 난 이유가 훨씬 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기존의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극대화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일단은 투자자들 생각에도 일단은 선거 결과 보고 우리가 자금을 집행하자. 기관 네. 투자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재편하고 자금 집행 미뤄왔던 것들 하자.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어쨌든 선거가 지나고 난 이후다라는 건 불확실성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좋아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이 대선 기간 동안에 멈춰왔던, 미뤄왔던 투자를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는데요. 이게 기업들에게는 좀 미국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텐데 이 부분이 주가를 더 끌어올리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는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을 네. 보시면 아주 저는 극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는 러셀 2000 지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는 미국의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냥 일반적인 그 중견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법인세 감세 효과 때문에 이익이 더 증가되는 그 어떻게 보면 반사적인 어떤 그 수혜가 훨씬 클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 미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개선된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글로벌한 변수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같이 동조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직접적이진 않겠지만 우리 기업들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인세 감세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밤에 러셀 2000의 상승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도 지금 진행 중이고 아마 내일 결과 나오는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으로 그 중국이 수출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서 부양책을 강화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전인대 상무위가 원래는 네. 10월 말에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늦춰졌다는 것은 미국 대선을 지켜본다는 그 결과를 보고서 하겠다라고 하는 중국 어떻게 보면 지도부들의 이제 의도가 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됐다라고 한다고 보면 당연히 미국 어떻게 보면 중국의 수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감안해서 아마 경기 부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분명한 거는 어쨌든 중국도 경기 부양의 양 자체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중국의 경기 부양 양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그 나쁜 변수는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 있어도 중국이 또 이렇게 부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일정 부분 신흥국에 대한 매력들이 일정 부분 또 바닥을 잡아주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강화될 수 있고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그 트럼프 수혜 피해 업종별로 주가 양극화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방산과 조선 쪽 괜찮고 2차 전지주 재생에너지 쪽은 급락하고 있는데 이 낙폭 우려가 과하다는 좀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도 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온 지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찾는 데는 제가 봐서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 네.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시간이 한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냐.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글로벌 변수를 좌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미국이 이달 말부터는 이제 미국 연말투 수준이니까 시장의 관심이 그쪽으로 좀 많이 옮겨갈 텐데 그 전까지는 사실 뚜렷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 여부 그거를 지나고 나서는 한두 주 정도는 굉장히 좀 공백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쯤이 아마 트럼프 트레이드의 어떻게 보면 절정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이 이성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아마 이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나 이런 부분들 개정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미국도 주정부의 나름대로는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제 공장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또,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이것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되게 공포감이 극대화돼 있고 아직은 시장의 이슈를 이거를 누릴 수 있는 더 큰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러하지만 그게 좀 지나고 나면 아마 좀 달라질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공포감이 돼 있지만 앞으로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시종일관 칩스법, IRA에 대한 강한 불만 표출해 왔는데 IRA 칩스법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선거 기간 동안은 선명하게 본인의 어떻게 네. 보면 메시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좀 과격하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을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수혜는 외국 기업들이 다 가져갔다라는 식으로 선명성을 굉장히 좀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할지는 기본적으로 공화당의 당론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화당이 당론을 좌우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게 되면 기존의 어떤 트렌드들을 다 무너뜨릴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살릴 건지도 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는 제가 봐서는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의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개회하거나 그럴 때도 그 전에 아마 인수위가 꾸려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의회가 개회하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봐서는 훨씬 더 가시적이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 악재를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다라는 인식들이 전 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올 때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더 가시화 됐을 때 아마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빠졌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좀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큰 부분들을 견뎌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은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트럼프 공약 중에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높은 관세 부과하는 것도 있는데 어제 트럼프 승리 가능성 커지면서 현대차, 기아 주가 약세였고요. 독일, 중국 완성차 기업들 주가도 좀 안 좋았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업들 나프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세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멕시코 공장에서 들어가는 것들도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트럼프 공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거는 사실은 FTA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국가 간에 맺어진 조약과 같은 건데 이거를 과연 무력화시킨다는 것들은 어디까지 반영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불확실성을 제가 봐서는 우리가 지금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저는 인수위 때 이런 거에 대한 정리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인수위원들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인수위에 이제 경제 부문을 담당할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면면들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 다 뒤집을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걸 재개정하자고 한번 해보는 사람들인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것도 지금 당장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다만 심리는 지금 굉장히 좀 취약하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인수위에서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금투세 폐지로 인한 투심 개선 그리고 거래량 회복, 연말까지 단기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건 사실은 최근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번 대선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해리스 후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인기가 많았지만 사실 중반 넘어서면서 이미 진작부터 트럼프 관련주들도 되게 좋았고 네. 비트코인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좋았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일정 부분 좀 반영한 측면들은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들이 2016년처럼 전혀 미리 반영이 안 됐던 게 아니다라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피해를 받았던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선진국 증시 대비해서 PER 할인을 많이 받고 있는 증시가 우리나라랑 멕시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멕시코가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교육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는다는 것들이 지금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 반영한 측면만 놓고 보면 거의 역사적 최대 수준까지 지금 반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리 반영한 측면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변동성이 이제부터는 뭔가 정책의 가시성이 하나씩 개선되면서 이거는 우리가 좀 걱정을 했는데 이건 걱정보다는 좀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좀 나오면서 실마리가 좀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좀 중요한 면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 강도입니다. 중국이 과거에 경기 부양 강도를 되게 높였을 때는 MSCI 신흥국 지수로 일정 부분 인덱스 자금들이 좀 돌아오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 부분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어쨌든 MSCI 신흥국 지수의 일원이기 때문에 인덱스 자금이 좀 들어와야지 아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그 두 가지 변수를 한번 좀 보면 대변수 쪽, 외국인 수급 쪽에서는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부분이 될 텐데 네. 수출이 지금 뭐 피크아웃 되는 우려들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밀어가면서 우리가 수출이 더 돼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미뤄왔던 투자를 좀 정상화시킨다고 보면 우리도 그에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본다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더 나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박스권 하단에서 한 박스권 중단까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뭔가 트리거를 지금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은 지금 불확실성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은 어디로 좀 꼽고 계십니까? 예. 과거에 보니까 대선 이후 한 6개월 정도 미국 시장에서 좋았던 업종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공통적으로 4개 업종이 좀 잡혔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IT, 하나가 금융, 하나가 경기소비재, 다른 하나가 산업재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저는 이게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IT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사실은 지금 AI라고 하는 하나의 가장 큰 성장 테마로 지금 단일 대우로 형성했기 때문에 네. IT는 제가 봐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트럼프 이번에 정강 정책에도 AI를 굉장히 촉진하는 정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의 금융주는 대표적인 트럼프 또 수혜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금융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는 아마도 트럼프가 되면 감세 정책이라든지 뭔가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선이 지나고 나면 미국은 연말 특수기 때문에 또 가장 쇼핑을 많이 하는 시즌으로 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경기 소비재에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산업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산주들이 산업재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주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인프라를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정책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 4가지 업종이 과거에 좋았는데 이번에도 저는 굉장히 일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IT와 금융, 경기 소비재, 산업재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방산과 함께 바이오도 뭐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좀 공통 수혜주로 불리고 있었는데, 바이오도 관심 꾸준히 가져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는 근데 제가 봐서는 조금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도 지금 아마 우리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는 일부 이제 약가 인하를 조금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또 신약업체들 같은 경우는 약가 인하 압력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약가 인하 압력을 받게 되면 당연히 바이오시밀러 같은 복제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수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약에 따라서 또 굉장히 좀 우리가 달리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징이 뭐냐면 금리에 굉장히 또 연동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다시 튀어 올랐기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안정화 찾는 모습을 좀 보시는 것도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번 제약바이오 좋아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려를 지금 해보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가 인하 압력과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으로 좀 바이오에는 변수가 생겼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연말까지 이제 뭐 2달 정도 남았는데 개인들에게 필요한 투자 전략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사실은 그 투자 심리만 놓고 보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지금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우리가 얼마나 받을지 사실은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또 당연히 감안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지금 중국의 부양 그리고 미국 FOMC 11월과 12월의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의 연말 특수 이런 또 어떻게 보면 호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악재가 뒤섞여는 있지만 이제부터 악재가 좀 미리 반영됐다라고 보면 호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 줄지를 굉장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미리 많이 반영되거나 이익 대비해서 너무나 지금 싸져 있는 종목들, 업종들 같은 경우는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서 한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톤 피싱이라고 하죠. 바닥에서 한번 좀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들도 한 번씩 지금은 고려를 하실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연말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일정 부분 배당으로 또 극복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괜찮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마 미국 주식은 굉장히 호재를 만났기 때문에 아마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옥석 가리시면 굉장히 좀 행복한 어떻게 보면 연말이 또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지만 중국 부양책 그리고 미국 연말 소비 호재도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이익 대비 싼 업종, 배당주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곽병렬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